네, 반갑습니다.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. 이번에는 보고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보고 능력. 실제 그 현장에서는 그 팀원이 팀장한테, 아니면 팀원이 상무한테, 팀원이 CEO한테 수많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보고에 따라서 보고받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래서 보고 능력은 모든 직장인이 가지고 될 필수 역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경영 컨설턴트 분들은 보고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. 저도 컨설턴트 좀 하고 있지만 문서 작성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들 찾아내는 능력이 계속 반복합니다. 연습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한 2분 정도 보고한다면 적어도 30분, 1시간 정도를 어떤 식으로 보고할 건지에 대해서 멘트나 스토리나 그다음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고 그 예상될 수 있는 질문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실제 그 고객사 상사를 만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. 직장에도 보면 이제 하루에 이제 여기 팀장이다 칩시다. 팀장이고 이건 본인이 생각하면 자 본인이 팀장에게 수많은 보고도 하게 됩니다. 아니면 상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그러면 팀장이나 임원급 정도 레벨이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여러분 팀원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. 첫 번째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전략적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 이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정보력. 팀장들은 타 부서와 임원들하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정보력 자체가 팀원들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. 세 번째, 보통 팀장이나 임원 정도 되면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 됩니다. 40대 후반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. 단순화.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말하는 멘트가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이렇게 단순한 멘트를 많이 한다는 거죠. 그것 또한 그분들이 보는 그 과거의 수많은 그 자기 실무를 하면서 터득한 경험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과 팀원 간의 이제 정보력, 전략적 사고, 단순한 능력의 차이 때문에 항상 팀원들은 조금 불리가 많이 닿습니다. 똑같은 보고서도 두 번, 세 번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보고서 능력은 약할지라도 보고 능력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. 그 언변력이 좋은 친구. 근데 그 언변력이 좋은 친구가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능력이 있습니다.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보고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고 능력. 그러니까 현업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하는 사고 능력. 두 번째, 본질적 문제를 이게 A4 용지에다 스케치한 능력. 정확한 보고서죠. 세 번째, 실제 이걸 담당 팀장이나 임원들한테 구두 보고도 어떻게 하느냐.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자, 첫 번째는 사고 능력을 키우려면 첫 번째 전략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. 이 통찰력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업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전체적인 빅피처를 그려줘야 됩니다. 어떻게?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어떤 게 문제고 이 문제가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지 어느 정도 가설적으로 다 추출해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전략적인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는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스케치합니다. 이게 스케치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전략적인 사고력이 높다고 또 통찰력도 이해합니다. 두 번째,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. 논리적인 사고. 기본적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가 저비용으로 고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이어야 되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. 방법 능력. 보통 그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 있습니다. 그냥 주먹구구시 아니고 논리적으로 각 문제를 풀려면 A, B, C, D, E, F 식으로 절차와 방법을 가야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명확한 본질적인 문제 뽑을 수 있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
목소리 큰 사람이 낸 아이디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문제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. 그리고 문제 해결 스킬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문서를 A4 용지에다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로 전달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A4 용지에다가 구조화 시킵니다. 구조화.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. 그러니까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만 이제 그 구조화 능력을 가지고 한두 장을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해야 되고, 그게 첫 번째로 가는 게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구두 보고. 이 구두 보고가 많이 하게 되겠죠. 두 번째로 이제 구두 보고는 실제 보통 팀장들 만나면 한 5번 이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두 보고 하기 전에 내가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어느 정도 스케치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건지를 멘트 적는 게 아니고 어떤 키워드들이 적어서 머릿속에 각인시킨 다음에 아니면 저기 메모지를 손바닥에 붙여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도 고객사 임원들 보고할 때 보면 A4 용지 반장 정도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중요한 키포인트들 다 적습니다. 두 번째 이메일로 보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결론부터만 하고 이제 내용을 적으면 될 것 같고, 뭐 메모 보고, 서면 보고 다 인형도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보고 능력 높이려면 첫 번째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. 통찰력. 통찰력은 기본적으로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. 스케치한다는 건 이게 구조화이죠.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이, 이 논리적 사고력은 문제적 방문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문제적 방문론은 어떤 큰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한 뭐 신입사원부터 대리 과장급에서 항상 배웁니다.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하고요. 그걸 가지고 요거 된다는 마지막으로 이게 보고 능력, 보고 작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고 능력하고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면 보고 능력은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또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보고 능력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